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 박민수 지음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박민수 저자님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만 22년차 직장인이다. 서강대 일반대학교 국제경영,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금융전문가과정, 미국 미시간 주립대 전문가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코스닥 위원회에서 상장심사, 규정, 제도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등과 다수의 TF에 참여했으며 전국투자자교육협회 강사를 역임한 바 있다. 저자는 스스로 일 중독이라고 할 만큼 일과 회사를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약 10년 전 경기 침체로 다수의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은퇴 후의 삶, 급여 외의 소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식 투자에 매진하게 됐다. 1년여간 투자 관련 책과 경제신문을 독파하며 오로지 독학으로 가치 투자의 기본을 다졌고 36세에 3천만 원으로 실전 투자를 시작해 스노볼 복리 효과로 약 7년 만에 8억 원을 만들었다. 현재는 유관기관 종사자인 관계로 연 6천만 원 한도로 투자하여 평균 연수익 100%를 올리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강의 경험을 살려 투자자들을 위한 멘토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국내 신문사, 방송사, 신입계자를 대상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강의를 3년간 진행했고 머니투데이 방송, 토마토TV 등에 출연해 주식투자 공부법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현재 경제교육 전문기관인 사이다경제, 오마이스쿨에서 주식투자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또한 샌드타이거 샤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 매일 아침 시황을 중계하는 등 개인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저자는 주식 투자란 단순히 부를 증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듯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모든 독자들이 수익이라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길 응원한다. 저서로는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가 있다. 차례를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5일 만에 투자 전문가가 되려는 그 출발선에서 샌드타이거 샤크가 되고 싶은 이유 초보 투자자 기초 지식 쌓기 주식회사 흥망성쇠를 공부하자 첫째 날 종목 고르는 비법을 공부하자 둘째 날 주식 매매 원칙을 공부하자 셋째 날 호재 뉴스에 대해 공부하자 넷째 날 악재 뉴스에 대해 공부하자 다섯째 날 주의해야 할 이슈를 공부하자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5일 만에 투자 전문가가 되려는 그 출발선에서 한 권으로 끝내는 주식 투자 방법론 백과사전이다. 투자 철학, 이론, 방법론을 종합해 알려주려다 보니 책 분량이 최초 계획보다 많아졌다. 책 분량만으로 칠에 겁먹는 독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앞선다. 그러나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주식 실전 투자가 가능하도록 충실도를 높였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주식 투자는 고도의 두뇌 싸움이다. 싸움 상대는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외국인 등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많은 지식을 두뇌에 집어넣지 않고서는 오랜 기간 버틸 수 없다. 요행수는 10번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이 책은 백과사전식으로 핵심 내용을 압축해 다루어 투자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독자라면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증권사에서 20년간 감사 업무를 담당한 친구에게 책을 보여주니 증권사 신규 직원 교육용으로 좋겠다는 평가를 내렸다. 주식 초보자용 교재로도 딱 좋다고 생각한다. 개미 투자자로서 지난 10년간 숱한 경험을 녹여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8년 전부터 투자 제한이 있다. 내 경우 투자 원금은 최대 6천만 원으로 평균 5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 수익금은 재투자할 수 없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을 덜어내야만 재투자가 가능하다. 책 집필을 위해 투자를 쉬기 전인 2019년 5월까지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익률은 100%에 육박한다.
투자 원금이 더 컸다면 더 큰 수익이 가능했으리라. 매매일자는 연간 10에서 20일로 월 1에서 2일 매매를 했다. 주식 투자 수익으로 부채 없이 35평 목동 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마련했다. 조선일보, 헤드럴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신문에 내 가치투자법에 대한 기사가 실리는 경험도 했다. 이제는 내가 10년간 터득한 실전 필살기를 공유하려고 한다. 필살기 하나하나가 실제 해본 경험이니 독자들도 따라하면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5일이면 투자 전문가 되는 가성비 높은 방법이다. 책을 5일로 나눠 하루 읽을 수 있는 양을 정해놓았다. 딱 5일만 공부해보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투자 전문가가 된다. 이 책을 선택하려는 독자라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렬할 것이다. 부자가 되려는데 5일도 공부 못하는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노력 없이 그런 길은 희박하다. 그나마 주변에 전문가가 있어 가르쳐주면 좋겠으나 전문가도 잘 없을 뿐더러 그들은 필살기를 숨긴다. 이 책은 내 필살기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나열했다. 믿고 따라하면 되는 가성비 높은 투자 방법이다. 만약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라면 주식회사의 흥망성쇠를 공부하자 편부터 기본기를 다져나가자. 실전 투자에 방점을 둔 방법론 실천서다. 이론, 투자 철학만 언급하고 끝냈다면 다른 책과 다를 바 없다. 이 책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기존 책들과 다르다. 초보 투자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종목 선정 방법을 10단계로 절차화해 설명하고 분석표도 제시한다. 제시법대로 하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실적과 배당 기반 저평가 우량 기업만 투자하게 된다. 리스크가 적으니 투자 손해율도 낮아지고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종일 시세판을 보면서 괴로울 필요도 없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종목 선정법과 함께 매매 원칙, 주식 매매 악재, 호재, 주의사항 등도 다뤘으니 어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자. 모르면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 읽어보자. 그래야만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수익 실현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 없는 가치 투자 방법이다. 일반적인 가치투자법에서 말하는 저 PBR 투자법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PBR은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저 PBR은 자기 보유 재산보다 저평가인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 PBR 투자법은 지루하다. 이 책의 가치투자법은 미래 실적에 기반한다. 주가는 실적에 1에서 2년 선행한다고 한다. 향후 실적 기선에 기반해 미래 PER이 저평가인 종목을 찾기에 안전하면서도 빠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가치투자법이지만 저 PBR 투자 방식과 달리 주가 탄력도가 높다. 10% 이상 투자 이익을 3개월에서 6개월, 늦어도 1년 이내에 실현할 수 있다. 3개월 10% 수익을 목표로 1년에 4개 종목만 투자해도 연 40% 수익 실현이 가능한 투자법이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급등 그래프에도 과감하게 뛰어든다. 매수 이후 시세판을 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편한 투자법이기도 하다. 코로나19에도 끄떡없는 주식 투자의 정석이다. 이 책은 2018년 늦은 봄 3주 동안 밤잠 안 자며 써내려간 결과물이다. 사실 출판은 꿈도 꾸지 않고 쌍둥이 아들에게만 물려줄 가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핵심만 요약해 알차게 써보려 했다. 덕분에 독자분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이제 출판한 지 2년여가 지나고 2021년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 주식책 판매 1위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만큼 개정판은 변화된 투자 환경에 맞게 독자 열의를 충족하고 아들을 위한 진솔한 마음도 유지하고 싶었다. 그 결과 초판에서 보여준 핵심 사항, 압축 설명 프레임을 유지하되 2018년 이후 제도 개선, 환경 변화 등을 적극 반영했다. 주요 반영 사항으로는 거래소 매매 거래 시간 개편, 증권거래 세제 변경, 대주주 양도세 개편, 관리 종목 및 상장 폐지 요건 개정 반영, ETF 세제 수정 등을 업그레이드했다.
그 외에도 초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펀드 가입 시 유의사항, 기업 정보, 투자 여건, 글로벌 환경 등 변경 사항을 상세히 반영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 열풍에 주식시장이 뜨겁다. 다만 열정만 가지고 준비 안 된 무모한 도전은 금물이다. 돈을 벌려거든 공부는 필수, 실력은 기본이다. 충분한 지식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건 총칼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다. 아무쪼록 동학개미에게 이 책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주식 공부 비법, 투자의 정석이 되길 기대한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 또 반복해 읽어주길 바란다. 그 노력의 결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투자 수익이라는 해피엔딩으로 귀결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중한 가족, 박종훈, 오여임, 이지선, 송기순, 박종문, 이영란, 박재민, 박재성, 박진희, 박민희, 김남훈, 이광진, 이영신, 이광수, 고재우에게 이 책을 바친다. 초보 투자자 기초 지식 쌓기. 주식회사 흥망성쇠를 공부하자. 샤크전자 성장과 몰락 그 일대기. 스토리텔링으로 주식회사의 성장과 몰락을 만나다. 거래소에서 상장하여 거래되는 물건은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마치 우리의 인생 역경과 같아서 태어나서 번성하고 정점을 달리다 쇠퇴하고 사라진다. 이 책에서는 스토리텔링 형식을 빌려 주식회사 흥망성쇠를 다룬다. 그 인생 역경 속에서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을 곁들여 설명한다. 스토리텔링은 읽는 이의 흥미를 자극하며 상상력을 키우는 기법이다. 이 책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투자에서 항상 스토리텔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고 최적 조합을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 샤크전자의 태동, 성장, 정점, 배신, 몰락, 죽음을 다루다. 샤크전자 이야기는 실제 주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스토리다. 특허 기술을 보유한 주인공이 주식회사를 세우고 외부 투자를 받아 성장시킨다. 성장한 회사는 거래소에 상장도 하고 실적 향상에 따른 주가 급등 정점을 향해 달려간다. 다만 공동투자자의 배신으로 인해 주인공이 쫓겨난다. 기술력이 부족한 공동투자자의 무관심으로 회사는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 결국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적자지속으로 껍데기만 남는다. 회사는 분식회계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과 상장 폐지를 맞는다. 정리매매를 끝으로 거래소 상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투자 전문가 관점이라면 주가, 발행 주식, 시가총액과 지분율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봄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자. 숫자에 대한 친숙함은 전문가가 되는 기본 중에 기본 필살기임을 잊지 말자. 첫째 날, 종목 고르는 비법을 공부하자. 1. 주식판 복면 가왕이다. 저평가 우량회사를 선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분석법 목적은 저평가 우량회사를 찾는 데 있다. 진득이 기다리면 안목 높은 투자자들이 매수해줄 모래 속 진주 같은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것이다. 수많은 재무 분석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필수 요건만 압축했다. 저평가 우량회사를 찾는 방법으로 미래 PER과 시가 배당률을 주된 툴로 사용한다. 뉴스 기사, 공시를 통해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미래 PER과 시가 배당률이 높다면 분석 대상이다. 추가적인 재무와 재무의 리스크도 없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거듭난다.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선택보다 탈락에 방점을 둔다. 이 분석 방법은 MBC의 복면가왕과 같다. 계속 후보자 수를 줄여나가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기준 이하는 과감하게 탈락시킨다. 한번 탈락하면 끝이다. 탈락 종목을 다시 살려줄 수는 그런 기회는 없다. 조금의 배려도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차갑고 매우 냉정한 오디션이다. 탈락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리스트를 없애기 위함이다. 이 책은 추가 매수를 권하고 있다. 한 번에 매수하고 싶은 총량을 채우지 않고 30에서 50%만 채운다. 수익 구간이면 그대로 수익을 즐기고 손해 구간에만 추가 매수를 한다.
자신감 있게 손절매 대신 추가 매수를 하려면 그 시작이 알짜, 저평가, 우량 회사여야 한다. 그래서 매우 차갑고 정말 냉정한 오디션을 하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은 노, 기본적 분석에 근간을 두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이 책의 지향점이 아니다. 회사 가치와 무관하게 그래프 중심으로 단기간 승부를 보는 투자는 이 책의 목표가 아니다. 기술적 분석은 가급적 제외한다.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의 기본 개념만 이해하자. 기본적 분석 핵심은 회사 가치 공부다. 재무적 기준 적정 가치를 판단하고 저평가라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절대 매수할 수 없는 급등 그래프에도 과감히 뛰어든다. 단기적으로는 이동평균선 간격이 벌어져 조정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된 회사 가치 덕분에 상승한다. 3년간 히스토리 분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단기 순이익, 부채 비율, 당자 비율, 유보율, 배당, 공시, 매출 채권, 재고자산 등은 3년간 리뷰를 원칙으로 한다. 좀 더 세밀하자면 5년간 추이를 본다. 1, 2년은 너무 짧고 5년 이상은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추이 분석이 적당하다. 분석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 분석이 길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매일 실천하는 게 목표인데 일거리가 많으면 중도 포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높아야 한다. 가급적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금감원 공시 사이트 다트, 거래소 공시 사이트 카인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찾자. 다트는 촘촘한 확인에는 좋으나 양이 많다. 네이버 다음은 금감원 공시 사이트로 바로 연결하고 있다. 2. 종목 선정 10단계 프로세스. 1단계 3년간 단기 순이익을 보자. 2단계 시가총액을 보자. 3단계 미래 PER을 보자. 4단계 3년간 부채 비율, 당자 비율, 유보율을 보자. 5단계 뉴스와 공시를 보자. 6단계 3년간 시가 배당률을 보자. 7단계 지분율을 보자. 8단계 3년간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자. 9단계 PBR을 보자. 10단계 내 생각을 해보자. 1단계 3년간 단기 순이익을 보자. 단기 순이익은 1년간 회사 순이익이다. 단기 순이익은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이다. 즉 판매액에서 모든 비용, 세금을 다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분석 절차 중 가장 많이 탈락하는 구간이다. 일단 계속 기업이라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영업손실, 단기 순손실 회사는 1단계에서 탈락이다. 계속된 손실이면 부족한 현금 때문에 투자자에게 손을 벌린다.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발행, 회사채를 통해 해결해보지만 이마저 힘들면 돈이 될 만한 건 죄다 판다. 그래도 안 되면 무상감자로 주식수를 줄이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망해서 청산된다. 망해가는 회사에 추가 투자를 할 수는 없다. 3년간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추이를 연 단위로 파악해보자. 매출과 단기 순이익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3년간 추이를, 보다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면 5년간 추이를 보자. 1년간은 분기 단위로도 파악하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 정말 상세한 확인이 아니라면 포털 사이트를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 추이를 분석하다 보면 순이익과 순손실이 들쑥날쑥한 회사들이 있다. 이런 회사들은 가급적 탈락시킨다. 적자여도 최근 실적 개선이 돋보이는 회사들도 있다. 초보자일수록 가급적 탈락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예외적으로 비료회사처럼 계절적 요인 때문에 분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동일한 분기 손순실 패턴이면 이를 감안하자.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영업외 이익이 흑자인 경우도 있다. 영업외 이익은 매년 땅을 팔 수도 없을 것이기에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는 가급적 탈락이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영업외 손실로 단기 순손실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단기 순손실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일회성 영업외 손실이면 그나마 봐줄만 하다.
초보 투자자라면 영업 외 손실 회사도 가급적 탈락시키자.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과 함께 매출액 추이도 보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증가했는데 매출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매출액이 줄어도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경우는 판매 가격을 올렸거나 이익 마진이 높은 상품으로 주력 상품을 바꿨을 수도 있다. 종업원 수나 임금을 줄였을 수도 있다. 종업원 수나 임금을 줄였다면 가급적 탈락이다. 종업원 수나 임금은 금감원 다트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 저평가 종목을 찾는 출발점, 미래 단기 순이익을 찾자. 저평가 종목을 찾는 출발점은 미래 단기 순이익을 발견하는 데 있다. 미래 단기 순이익을 알면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미래 PER을 구할 수 있다. 미래 PER을 통해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고 저평가라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단기 순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고배당도 기대된다. 단기 순이익 증가로 유보금이 늘면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도 할 수 있다. 미래 단기 순이익을 찾는 방법은 뉴스에 있다. 펀드 매니저가 직접 투자해 수익을 내는 역할이라면 애널리스트는 투자 대상 회사 분석을 담당한다.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는 증권사 홈페이지에도 게재되고 보도자료 등으로 언론사에 공유된다. 증권 관련 뉴스를 보면 증권사 분석 보고서와 목표가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기자들이 작성한 분석 기사 중 증권 전문가 인터뷰 등의 실적과 관련된 산업 전망, 매출과 이익 예상치 등이 나온다. 허투루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다. 대다수가 흘려버릴 증권사 리포트, 뉴스 기사 하나에 우리 노후가 180도 바뀔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는 증권사 보고서 등에 기반해 예측치를 재무제표 자료에 이 표시로 미리 반영해 놓기도 하니 참고하자. 언제나 시작은 사소할 수 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다는 말처럼 종목 투자 시작은 증권사 분석 보고서, 뉴스 기사나 공시라는 사소함에서 시작한다. 오늘부터라도 증권사 분석 보고서, 뉴스 기사 속 숨겨진 매출, 이익 예상치들을 꼭 찾아보자. 2단계, 시가총액을 보자. 주식 투자 초보일수록 주가만 본다. 초보 투자자는 주가만 본다. 1주당 500원과 5,000원인 주식 중 500원 주식이 싸다고 생각한다. 주가만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습관은 잘못된 것이다. 주가만 보는 것은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 전부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이다. 시가총액은 주가와 주식수의 곱셈이다. 가령 1주당 500원인 주식은 100주이고 1주당 5,000원인 주식은 10주라면 두 회사 시가총액은 동일하게 5만원이다. 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난다. 동일한 시가총액 유지를 위해서는 주가가 하락해야 한다. 감자를 하면 주식수가 줄어드므로 주가는 올라야 정상이다. 다만 유상감자와 달리 무상감자는 실적 악화, 적자 기업이 많아 감자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프를 투자 기준으로 삼는 기술적 분석은 시가총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시가총액을 빼고 과거 가격 변동 추이와 현재를 비교만 한다. 주가에만 집중하다 보니 완벽할 수 없다. 주식 관련 사채는 시가총액을 증가시킬 위험 요소다. 주식 관련 사채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으로 발행 당시에는 채권이지만 향후 주식으로 바뀔 수 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경우 주식 관련 사채, 주식교부 예상 물량도 감안해야 한다. 주식 관련 사채는 발행 당시 최초 정한 주식교부 신청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리픽싱 조항이 있다.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격 기준으로 더 늘어날 주식수를 감안해야 한다.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은 공시 의무사항이므로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단계 공시, 뉴스 검색 단계에서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면 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주식 투자의 교과서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오늘도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